음, 그거 뭐야? 다, 그 나이죠, 지금. 사춘기 나이. 예, 그래도, 그래도 되게 책은 좀 읽고 있나요? 그러니까 책을 학교에서만 읽고 음, 요즘에 이제 도서관을 조금 가더라고요. 음, 근데 집에서는 음, 제가 하도 이렇게 안 읽는 것 같아가지고 음, 이렇게 말씀, 잠언서를 음, 한 장을 읽고 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냐 음, 간단하게 이렇게 음, 메모를 한번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음, 어, 저도 그렇고 이렇게 집안에 누가 뭐 강요하거나 이러는 사람이 없어서 얘가 좀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이 요즘 좀 들어요. 음, 제가 주아를 좀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음, 거의 이렇게 주원이한테 많이 맡겨놓은 편이거든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음, 그러니까 음, 중학교 정도 됐으면 자기가 이제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하는지는 이제 알 나이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음, 좀 잔소리를 많이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음, 했는데 좀 주아를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음, 방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음. 들어요. 지금 이제 주원이 중1이죠. 네네. 민감한 나이죠. 민감한 나이고, 또 사춘기 막 시작했고, 어,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른으로 치면, 에, 이제 어른들도 시간 되면 이제 우울증 오잖아요. 조금 약간 이제 매너리즘도 빠지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그런 기간이 있고, 이제 그런 기간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이렇게 줄다리기를 참 잘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어서, 아마 부원이도 좀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이렇게 할 때 되게 이제 소극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은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어요. 네. 네, 저기 항상 이제 영상을 주셔가지고 네. 주원이가 보지 말라는데 어, 제가 뭐 이제 몰래 몰래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음, 굉장히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음, 진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음, 부모 생각에 이제 음, 제 기대치보다는 너무 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건가. 그래서 음, 주원아 너 하고 싶지 않은 거냐고. 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닌데 엄마가 이렇게 음, 이제 미안하지만 제가 영상을 확인했을 때 음, 좀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것 음, 같은데 조금 적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좀 수업에 임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했더니 음, 자기는 충분히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충분히 아, 적극적인 거 맞아요. 맞고, 네, 이제 제가 봐도 왜 이제 저학년 중에 막 열심히 손드는 애들 있잖아요. 주원이도 네네. 손들어요. 근데 주원이가 좀 느려. 손드는 게 아,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막 문제 내는 거를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좀 바꿔 이렇게 교대로 그냥 차례대로 시켜버려요. 이렇게 차례대로. 그래서 이제 주원이도 이제 또 서바이벌 문제에서 손들고 그러니까 왜 꼭 퀴즈를 내냐면 그 퀴즈를 내면 그게 집중력이거든요. 집중하고 있는지 음, 아닌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가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막 들어왔던 애들이 또 이렇게 두세 명 빠져나갔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음, 이거를 못 따라가는 거야. 또 이게 사실은 어, 독서 스쿨이 우리 예전에 이제 을지로교에서 했던 현장하고는 완전히 또 틀려요. 현장은 어, 게임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뭔가 이렇게 재밌게. 활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줌은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어려운 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조금 제한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여기 이쪽 동네에 이제 어머니들 교육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들도 지금 굉장히 독서에 갈급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토요일 날 아마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여기 을지로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아이들은 이제 모여서 아마 그런 독서를 할 것 같아요. 음. 네. 자, 우리 준이 어머니 들어오셨나요? 음. 두 분이지만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들어오리라고 예상은 안 했어요. 다들 바쁘시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또 영상이라도 남겨주면 또 보실 것 같아서. 음. 이게 얼굴을 가려 놓을까 봐요. 영상을 남겨 놓으신다 그러길래. 네. 아주 아, 그냥 이제 인사만 하고 얼굴 가리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준이 어머니. 처음 네네네. 뵙겠습니다. 처음 우리 이제 뵙습니다. 그, 예, 우리 뭐죠? 어, 우리 다니엘 학교 때는 이제 준이 왔고 주원이가 못 왔죠. 그래서 네. 한번 뵐 텐데. 예, 그래서 우리 이주원, 우리 이인경 집사님은 제가 을지로 교회 있을 때, 같이, 거기는 현장 독서 스쿨 같이 해서, 예, 네. 독서 스쿨의 오랜 멤버죠. 네. 네네. 네네네. 네. 아이들 어린 현장으로는 여기서는 안 하시는 거죠? 저기 양동 친구들만 하시는 거죠? 양동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토요일 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여기 현장은 아, 양동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래서 아, 이 온라인은 멀리 사는 애들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네네네. 그 장점이 있어요.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아, 장점이 있는데, 이제 단점은 그, 이제 이게 사실 온라인 네. 독서 스쿨은 독서 스쿨의 효과에 한, 한 50%밖에 안 돼요. 진짜 음, 현장에서 독서 스쿨을 하면 완전히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거든요. 어, 그게 조금 음,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목적이 뭐냐면 아이들 책을 읽히고 또 아이들이 이제 그 책을 읽음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기 양동 지역의 이 초등학교 학생 어머니들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어머니 교육을 하는데 그 어머니들 교육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입시를 해봤잖아요. 입시 애들을 가르쳐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입시에서 애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애들이 이제 입시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초등학교 음, 시절에 공부가 뭐냐, 예, 그 독서가 뭐냐. 그래서 시작한 게 이게 바로 이제 독서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음, 이게 제가 여기 다양한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거를 넣는 이유가 이 책도 읽히고 이제 뭐 우리 준이 같은 경우는 책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 음. 그 음, 점수니까 이게 문장 쓰기가 이 문장 쓰기가 되게 중요해요. 어, 음, 예, 문장 쓰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읽고 쓰고 쓰다 보면 어휘와 띄어쓰기와 이런 게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휘력이 자기게 되니까 그래서 계속 문장 쓰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많이 주는 이유도 문장 쓰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어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책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보게 하는 거죠. 이제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권의 책을 한 최소 3번 정도는 계속 보게 하면서 책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그 한국사를 최근에 좀 가르쳤는데 음,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한국사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가 이제 필수잖아요. 필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아직 선택 과목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필수가 되고 그리고 이게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에서도 이 한국사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제가 한국사를 짧은 시간이지만 일반 상식과 함께 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훈련을 좀 계속해서 그런 자리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뭐, 군인은, 뭐, 하여튼
그 저학년임에도 4학년이죠? 4학년인데 이제 예,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근데 이제 우려되는 게 있어요. 되게 네. 열심히 하는데 음, 이게 되게 열심히 하다가 지금 이제 아까 말을 들으니까 이제 자기 욕심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식어질 때가 있어요. 응, 그래서 고럴 때를 잘 이제 또 지혜롭게 지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우리 주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 이제 중2 올라간 애들은 지금 원래 여기 때는 중2 애들, 중3 애들 지금 다 공방에 가 있어요. 공방에서 음, 조금 굉장히 이제 수준이 완전히 높은 그런 레벨의 음, 거의 고등부 과정을 애들이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음, 근데 잘하더라고. 예. 어휘가 되니까 잘 따라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같이 공부했던 뭐 서원이나 서영이나 이런 애들은 어 이제 지금 중등부 중3 중2 중3 애들은 글로 올라가서 지금 또 따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제가 현장에 있으면은 현장에서 오라 그래서 하면 되는데 되게 딜레마예요. 여기는 현장에 있어도 오라 해도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의 이제 그 뭐랄까 학력.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이 열정이 있는데 뭐 그런데 이쪽은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있어 떨어져서 이렇게 기회가 있어도 애들이 포기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여기는. 응,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 여기 와서 절절히 느껴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음, 부모님들부터 우리가 함께 이제 교육하자. 그리고 초등학교 부모님들도 공감했어요. 그래갖고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그 여기 우리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영문학을 해서 이제 파닉스 영어 초등학생들 10명 데리고 이제 파닉스를 하면 그 음,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음, 부모님들 대상으로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부모님들이 지금 뭐 애들 태권도도 하고 수영도 하고 막 가르치는데 여기도 열정이 있으니까 그 부모님들은. 근데 이 독서 교육을 했더니 정말 눈이 마저 초롱초롱 빛나갖고 우리 아이들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음, 아마 빠르면 이제 어,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 꼈으니까 10월 달부터 어, 현장에서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주원이 우리 어 누구죠? 주원이 동생이 누구죠? 좋아요. 주아 몇 학년이죠? 저 4학년이요. 주아도 이제 들어와도 되는데 그죠? 네, 합창단 때문에. 합창단 연습 때문에 예, 그렇구나. 지금은 또 미국에 어제 예. 갔어요. 미국 갔어요? 네, 미국에 음, 가서 이제 선교, 찬양 선교 활동으로 음, 이제 10월 이제 첫 주에 와요. 음, 그래서 아빠 좀 닮아서 어, 조용해요. 그래서 집이. 음, 그렇구나. 우리 저기 네, 주원이 아빠가 전공이 성악인가요? 네네. 음, 성악 전공 합창 지휘도 했고, 기도 이제, 하고. 네네. 네. 네. 우리 저기 준이 아버지는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아, 네, CCC 아, 스포츠 저희 선수가. 집의 제일 약한 부분. 축구를 저만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요거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이제 우선 에, 학벌이냐 실력이냐. 예, 우선 좀 물어볼게요. 음, 자, 우리 어머니들은 이인경 집사님은 학벌인 것 같아요, 실력인 것 같아요? 저요? 학벌인 학벌인 것 같아요, 실력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 따지면. 아, 네네. 집사님, 이인경 집사님. 저는, 그래도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까 음, 좀 그런 실력이 갖춰져야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음,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들은 이 수능이라는 제도 아래에서는 음, 그래도 학벌이지 않나. 그죠? 자, 제도를 우리, 통과하고 가야 음, 되니까. 예, 우리 저기, 서현이 어머니이십니다. 네, 서로 인사하세요. 서현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천 사시고요. 네, 네. 남편이 목사입니다. 아, 예, 제 친한 동생 목사입니다. 아, 네네네네. 우리 우리 서연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고 그 언니들 서은이 서영이가 되게 머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서은이 서영이는 지금 공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그쵸. 근데 우리 구조에서 지금 학벌이 실력처럼 여겨지고 있죠. 네. 네. 음. 우리 준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게 더 각광을 받을까요? 어, 실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학벌을 놓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학벌. 그러니까 이제 학벌을 놓지 음, 않는데 음, 마음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러니까 실력만 있어라고 아이들한테는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 음, 그렇죠. 네. 응. 그러면 우리 사모님은 서연이 엄마는 앞으로 아이들이 학벌하고 실력 중에 뭘 더 길렀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더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실력을 더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력. 네, 네. 실력.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이 줄세우기로 돼 있어요. 그 줄세우기로 돼 있고 수능이라고 하는 줄세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력보다는 그냥 어디에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죠. 학점 따고 하기는데 그때는 진짜 이렇게 뭐랄까 때우는 식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때우는 식으로. 그리고 가서 또 대학원 가서 하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에 실력을 쌓아서 우리가 이제 실력을 쌓아서 정말 세계와 경쟁해야 되는 그 시기를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구조가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볼 건데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구조가 굉장히 젊은 친구들, 젊은 아이들에게 젊은 시절에 어떤 그 에너지를 낭비하고 소비하는데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는 독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더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지금 뭐 우리 서은이 서영이만 해도 지금 막 이제 시험 기간을 뭐 해서 책 못 읽죠. 지금 서은이 서영이 독서 스쿨 할 때처럼 책 못 읽죠. 네, 못 읽어요. 그죠? 예, 전혀 못 읽어요. 왜냐면 구조가 그래, 구조. 학원 다녀야 되지, 준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음. 아예 구조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는 다음에 요거 이제 읽을 거리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음에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를 핀란드라 그래요. 핀란드.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10년 동안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린 6학년 이제 거기는 이제 9학년까지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로 치면 중학교 3학년까지죠. 중3까지의 모든 그 시스템이 뭐냐면 독서 교육을 시켜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독서 스쿨 할 필요가 없어. 학교 자체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 학생들의 기초를 쌓는 거예요. 10년 동안. 독서를 통해서 기초를 쌓아요. 어, 그 대나무가 있잖아요. 대나무가 이제 그 우리가 팍팍 자라는 걸로 알지만 순이 이렇게 와갖고 첫 번째 마디까지가 7년 걸린대. 7년. 대나무가. 음, 그리고 그 이듬부터 이렇게 하루에 막 몇 센치씩 자란다. 쭉쭉쭉 자란대요. 그 왜 그래 자랄 수 있냐면
밑에 기초가 잘 돼 있었어요. 기초가.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자 우리는 우리가 이제 학령기 있죠. 학령기. 예, 학령기가 뭐냐면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게 학령기예요. 학령기. 학령기가 우리는 7세, 8세죠. 7세, 8세. 그러면 학령기를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왜 학령기를 정해놨을까? 그 학령기는 뇌와 관련이 있어요. 뇌와. 그러니까 뇌가 이제 완전히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7세, 8세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는 뇌가 아직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가 형성 안 됐을 때는 절대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뭐 영어 유치원 다니고 무슨 뭐 수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 뇌는 전부 다 뭐냐면 전기작용, 시냅스하고 전기작용으로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쪽은 이게 전체적으로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쪽만 발달하고 그래서 한쪽을 아예 안 해버린다는 거죠. 왜? 불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가 대뇌, 소뇌, 간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현장 수업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애들 움직이기도 하고 한 40분, 4, 50분은 막 계속 게임하고 그게 이제 손에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독서 교육하는 거 대뇌, 정보 처리하고 이거 대뇌예요, 대뇌. 대뇌 뭐 잔해 운해 있지만 대뇌가 있고 그다음에 그 두 개가 막 발달해야 그 중간에 있는 간뇌, 그 사이에 있는 뇌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움직이면 그 간뇌가 발달하는 사람을 천재라 그랬는데 천재. 그리고 우리나라는 천재를 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7세 이전, 8세 이전에 막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그로부터 한 7, 8세 지나서 한 5, 6년이 지나면 그때 오는 게 뭐냐면 학습 우울증이 온대요. 응. 학습 우울증. 그러니까 학습 우울증이 뭐냐면 공부하기를 죽어도 싫어하는 거예요. 책 읽기를 죽어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억지로 학원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뇌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뇌를 막 써버려서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뇌를 더 이상 쓸 에너지도 없고 그리고 너무 지쳤고 힘들어서 학습 우울증이 책도 안 보고 그래서 하라는 거면 억지로 소극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말고 핀란드 아이들은 어떠냐? 핀란드 아이들은 10년 동안 독서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아 책 펴라 똑같은 제가 책 펴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챕터 읽어보자 쭉 읽었죠. 그러면 아이들아 자 얘들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선생님 막 우리는 뭐 정보를 갖다 막 주입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뭐냐면 애들이 막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한 반에 막 많으면 안 되겠죠. 한 반에 뭐 15명, 10명 이렇게. 그래서 막 토론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독서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잠깐만요. 우리 아들이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이 기차역에서 기다리는 잠깐만요. 희서야. 아빠 수업 중인데 수업 끝나고 바로 갈게. 10분 뒤에. 그러니까 시골은 데리러 가야 돼요. 이제 시간이 더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제 다양한 책을 읽고 그 책에는 그냥 우린 책 하면 책 읽기 하면은 그냥 인문만 생각하는데 책 안에는 인문, 사회, 과학, 자연, 생물, 수학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 읽기 하면 그냥 그것이 그냥 국어의 영역이고 언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책이 다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10년 동안 독서 방법, 독서하고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한 뭘 느끼냐면 우리 여러분도 이제 책을 읽으시면 어때요? 감동이 오죠. 책에 대한 감동도 오고 책에 대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지정해 주는 책을 일찍 준 거는 강요하지 않지만 부모님들이 먼저 읽으라는 뜻이에요. 예, 힘들지만 먼저 읽으면 애들이 공감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부모님이 먼저 읽으면 애들이 책 읽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걸 10년 동안 애들이 독서 교육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책에 대한 맛을 알아요. 책이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구나. 책이 사람을 정말 꿈을 심어줄 수도 있구나. 책에는 정말 다양한 재미가 책에는 먹거리도 있구나. 책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책에는 다른 나라 얘기도 들어있고 책에는 인격도 있고 책에는 뭐냐면 성품도 있고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넣은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거를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좋은 책을 읽으니까 양서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책이 그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건강하게 하고 자라게. 그렇게 10년 동안 딱 이렇게 탄탄하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를 지금 고등학교 학년이죠. 고등학교부터 자기 전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대나무 자라듯이 몇 개 국어를 하게 되고, 어, 정말 창의적이게 되고, 그래서 노벨상을 막 받게 되고, 그러면 최고의 인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모든 교육이 그래요. 예, 교육은 뭐냐, 되게 기능적이잖아. 이게 무슨 기능공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수능에서 답 찾는 방법. 그죠? 그래서 음, 우리가 그걸 탈피하려고 논술이란 거를 썼잖아요. 음, 제가 한때는 유명한 논술 강사였습니다. 우리나라 논술은 이제 여기 이제 대학 교육에 나오는데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고 프랑스 수능이에요. 그 프랑스의 논술은 이래요. 사랑에 대해서 논하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음, 자기가 읽은 걸 가지고 쭉 쓰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몇 장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왜? 애들이 책을 안 읽었는데. 사랑해서 논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필요하냐면, 논술에는 답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논술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음. 제시문이 있고, 지문이 있고. 그래서 답을 유도하는 거. 왜? 답이 있어야 성적할 때, 이제 이게 편하게 하고, 또 이 성적 이의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술이 아니고, 그냥 서술이에요, 서술이요. 긴 장문의 서술인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K-팝도 그렇고 앞에 K 들어가면 뭐 세계적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능이 있는데 교육만이 K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누가 뭐 우리나라 교육 근데 그거는 교육에 대한 열정을 얘기하는 거지 교육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음, 지금 이제 독서 교육을 우리가 독서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독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독서를 하면서 그 어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기르면서 독해력을 어차피 모든 시험은 독해력이니까 독해력을 기르고 가는데 음, 저는 그래.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명문대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에 제가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 그냥 보여.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 이제 첫째나 둘째 같은 경우는 어, 다 검정고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지금 분당에 있는 이제 제가 분당에 있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분당에 이제 고등학생 또 고등학생 올라가는 친구들 가르치는데 학교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분당에 있는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음, 그 분당에서 아주 그 괜찮은 고등학교예요. 그 괜찮은 고등학교 뭐 부모들이 잘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부모들이 의사고 뭐 교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요 선생님 말 안 듣는데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음, 대놓고 욕을 한대요. 그래서 애가 다른 애들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교 가기 싫어해요. 모범석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교실이 지금 뭐 선생님들도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화 시스템이 교실이 완전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음, 심각해요 지금 되게. 그러니까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도 얘는 이과 여학생이고 대대는 모범적이에요. 우리 그 음, 단일 학교 때도 왔었어요. 음. 그리고 자기는 이제 물리학도가 되게 꿈인데 어, 그런데 그렇게 모범적인데도 얘도 학교를 가기 싫어해. 왜?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데 학교 분위기가 너무 싫대. 학생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무시한다는, 깔본다는. 그러니까 완전 교실이 붕괴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제 그래서 저의 전망을 해.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원하고 하지만 시스템을 지금 확 안 뜯어고치면 이제 학교 교육에 미래가 없어요. 지금은. 이게 집단 교육이잖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뭐 저는 이제 그런 꿈을 꿉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는 여기 시골 목회하기 이전에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서울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부르심이 이쪽이어서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대안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그 대안 공동체의 그건 뭐 학벌이 아니라 실력이다. 실력을 기르자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 나오지만 그래서 대안학교도 나중에 결국은 다 학벌로 가요. 대안학교도 그래서 뭐 아이들도 학원 다니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이제 사회 시스템이 글로 가버리니까 글로 가요. 그러니까 모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나옵니다만 독일이나 일본이나 뭐 일본은 좀 우리랑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긴 있어요. 다 뭐냐면 대학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모두에게 문을 많이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들어가서 네가 실력 그래서 대학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교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교수가 되게 중요했어요. 우리나라도 저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국문학을 했지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왜 양주동 박사 굉장히 유명하죠. 양주동 박사나 그분은 이제 우리 전 세대시고 왜 서정주 시인이 동국대 국문학과 교수로 하니까 서울대보다 그때 동국대 국문학과 더 셌었어요. 그 정도. 그런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한양대 공대. 한양대 하면 공대가 최고였어요. 근데 서울대가 공대. 그러니까 한양 공대가 먼저 생겼어요. 한양대, 인하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가 공대가 들어왔는데 그 서울대는 그러니까 다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에 있는 학교는 대학교마다 뭐 하버드는 뭐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잘하는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대학도 평준화가 돼버려요. 서열이 아니고 그래서 뭐요? 그래서 서로가 존중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안에 들어가서 엄청 아이들이 연습하는 엄청 노력하고 엄청 실력을 쌓아서 그래서 바로 사회에 나가서 정말 써먹을 수 있을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은 그냥 통과 의뢰 또 대학원 가야 돼. 예. 그 대학원 나와서 시키면 또 사회생활 또 다시 배워야 돼. 실무적인 다시 배워야 돼. 뭐 인턴 과정을 거친다는 그 명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거예요. 어, 이제 그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4분 남았네 제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광고 왜 5개 광고 중에 우리나라 1인자가 있어요 1인자 그 사람이 대학이 지방 대학이에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 사람을 안 썼어요 이 사람이 구글에서 인정을 받았어 여러분 왜 건물에 보면은 막 이렇게 뭐 원숭이 모양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그 사람이 한 거래요 근데 그 사람이 구글에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전세적으로 뜨니까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하려고 했어요. 되게 웃기죠. 우리는 뭘 먼저 보는 거예요? 학벌을 먼저 보는 거예요. 뭘. 예. 이 학벌이 물론 성실한 거 열심히 했다는 건데 이제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너무 기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게 이제 그 입시 때문에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능력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아이들이 실력을 길러서 그 실력이 출중하면 이제는 세상이 이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우리나라에서만 취직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얘가 주변에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지인도 맨날 게임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야 너는 너 그렇게 게임해서 어떻게 할래? 근데 그 친구가 세계 최고의 그 인터넷 회사죠. 게임 회사. 거기 들어가갖고 수억의 연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는 것을 생산적인 것으로 바꿔주는 거죠. 야, 너는 왜 게임만 해? 너는 왜 놀기만 해? 너는 왜 그림만 그려? 이게 아니라 그가 열심히 하는 것을.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들 큰 아들은 대학을 안 가고 그림 하고 있거든요. 그림 공부. 제 책에 이제 그림도 그리고. 근데 그거를 본인이 행복해 하니까 하는 거. 근데 그게 실력이 되고 그게 나중에 그게 어느 순간에 저는 인정받으려고 올 거라 보거든요. 근데 나는 먼저 1차적으로 그거를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이미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카 중에 어 뭐죠? 어디야? 그 저기 강남에 무슨 고등학교 전교 1등. 그래서 서울대 수석.
그래서 졸업해서 지금 어디 있냐면 포스코 젊은 30대 포스코 과장이에요. 굉장히 승진이 빠르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저 아들한테 가서 그러더라고. 너는 행복하다. 자기도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대요. 근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행복하지 않대요. 근데 지금 때려치울 수가 없다라는 그거를 그만둘 수가 없다는. 자기가 면접할 때 그런대요. 학생들한테 그 면접. 너 이거 지금 여기 즐거워서 왔어? 네가 즐거워 행복하는 걸 찾으라고. 이거 평생 할 거라고. 네가 행복한 걸 찾아가라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프레임에서 아이들을 행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갖고 애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선을 아이들한테 낮춰요. 얘가 원하는 게 뭐지? 즐거워하는 게 뭐지? 그러면서 계속 아이들한테 잡고 가야 될 건 뭐냐면 독서라고 하는 것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번 달 이렇게 좀 어떻게 제가 너무 시간 없어서 빨리 얘기했는데 되게 유익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다다음 달에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조금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아이들 교육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